일단 그리고 내가 해봤더니 그 16에서는 제가 INTP로 나왔고 정식에서는 15년 전에 했던 그대로 INFP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차이지만 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여서 네, 안녕하세요. 그레타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16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죠. 그걸 다 MBTI로 알고 계시는데, 왜냐면 또 거기서 사용하는 그 성격 유형을 표시하는 게 MBTI와 16가지가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식 MBTI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16가지도 해보고 정식 MBTI를 또 다시 15년 만에 이제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알려줘야 될지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해봤는데요. 일단은 차이점이 16 퍼스널리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7개의 강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1이다. 많이 맞으면은 7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7개로 이제 구분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비해서 이제 MBTI, 정식 MBTI 검사는 2가지 문항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제가 60가지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외향이냐 내향이냐 대한 문항이네. 이거는 뭐 감각이냐 또 직관이냐에 대한 문항이겠네. 이런 것들이 대강 짐작이 되는데, 그 16에서는 별로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라는 문항들이 좀 꽤 보였어요. 물론 꼭 이제 그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문항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보통 통계나 뭐 이런 데서는 하는 거긴 한데, 좀 그게 조금 그랬고요. 그래서 이 1에서부터 7까지 표시하는 게 좀 정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문항이 60개고, 우리 MBTI는 폼 M이 93개였고, 폼 Q가 144문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서도 좀 차이가 나서, 일단 그리고 내가 해봤더니 그 16에서는 제가 INTP로 나왔고, 정식에서는 그대로 내가 15년 전에 했던 그대로 INFP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차이지만 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여서, 그냥 저는 그 16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는 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래. 우리 옛날에 이제 그 혈액형 같이 O형은 이렇대, 뭐 단무지래, 뭐 A형은 이렇대, AB형은 이렇대, 이제 이런 식으로 너 무슨 유형이야? 이게 또 훌륭한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고 재밌는 소재였기 때문에 MBTI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여줬다. 그리고 굉장히 대화의 소재가 서로 너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걸로 좀 더 알아가는데,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접근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기여가 꽤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화 소재로, 또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정도로 적당한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또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유형이 정말 우리가 MBTI를 제대로 활용해서 또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고, 또 우리가 의사소통을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는 또 제대로 된 소통의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말 나와 너 사이에 친밀감이 높아지고, 결국은 그게 에너지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인데, 그런 친밀감이 높아지고, 또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적성을 알고 회사에서도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분하고, 또 내가 어디 또 상위 학교에 갈 때는 진로를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활용하면 굉장히 보물 같은 도구인데, 그냥 대화의 소재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실은 16을 통해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오히려 너 무슨 유형이야? MBTI 무슨 유형이야?
그러면 모르면은 진짜 간첩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돼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매스컴에서도 또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제일 많은 MBTI 유형 뭐 이렇게 나와서 하나도 없는 유형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BTI가 이제 매스컴도 타고 이렇게 해서 한편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 안타까운 거는 그냥 재미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얘를 활용해 가지고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 도구로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인데 아직까지 다이아몬드가 있어만 있지 이거를 캔에서 깎아서 다이아몬드로 만들려는 작업까지는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실은 제가 6년 연애해서 결혼했고 거진 내가 이 MBTI 공부하는 거진 40대 그때까지도 우리 남편에 대해서 섭섭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무슨 애들 보는 무슨 머털도사 만화를 하고 보든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인사도 좀 제대로 안 하려고 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리 남편의 유행은 아는 사람만도 관리하기 힘든, 그렇게, 왜냐면 이제 ISTP인데 내향인데 ST가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다 수용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건 내향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새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 되면 진짜 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충전을 하려고 소켓을 딱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냥 멍하니 그 어떤 소리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잘 못 들을 만큼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 MBTI를 하면서 그런 유형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MBTI 전문가 그룹에 가서 같은 ISTP가 내가 그렇잖아요. 저도 만화를 좋아하잖아요. 저도 무협소설을 좋아하잖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안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속으로 투덜투덜 대면서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정말 가까운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 또 옛날에는 진짜 그 대기업에서는 이제 그 부서를 배치할 때 MBTI를 많이 활용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손쉽게 좀 뭐라 그럴까 대중화돼서 한편 굉장히 반가운데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쉽게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럴 때는 16으로 그걸 이제 이런 걸로 흥미를 느꼈다면 이 흥미를 더 키워서 정말로 보람 있게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은 제대로 된 MBTI 검사를 하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MBTI에는 이제 웁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16가지로만 하기에는 이 다양한 사람을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웁스라는 게 있어서 내가 내향이지만 내향인 사람은 소수의 인원과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깊게 사귄다 라고 돼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전 다양한 사람과 아주 얕게 사귀는 그런 웁스예요. 이거는 외향에 속하는 성격인데 저는 그런 웁스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 외향이냐 내향에선 저는 2개의 웁스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때 쓰는 기능인 T냐 F냐, 거기에서도 보면은 웁스를 잘 활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마음을 써서 판단하고 싶어. 그거는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에 나오는 그 지표가 실제로 내가 판단할 때는 thinking이냐 feeling이냐를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세세하게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너 그러냐? 그랬을 때 나 좀 그래. 이렇게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서 한 끼 먹고
먹고 차 마시고 이제 하는 값이면 실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두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 손주들 한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할머니 주책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염려도 되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합니다. 여러분들 좀 아무튼 이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식 검사를 하면서 좀 더 진짜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실은 내가 이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새 또 새롭게 연구된 이 MBTI 각 유형에 따른 두뇌가 어디가 활성화되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 과학적인 자료들, 그 다음에 각 유형에 대해서 물론 책에 나온 것도 있지만 내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았던 것들, 그런 걸 한 유형별로 영상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는 제공되지 않을 텐데 제가 그 준비를 다 했거든요. 실은 노인네가 애를 많이 썼어요. 뭐라도 조금 좋은 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고 할머니가 저렇게 또 왜 저렇게 정식 검사를 하라 그러나 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 MBTI를 통해서 본인의 삶에 잘 활용해서 정말 좋은 결과,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도 꼭 가져보세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정식 MBTI 검사를 하고 나면 그레타 할머니가 영상으로 해설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나를 찾기가 훨씬 쉽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봅시다. 그레타 할머니가 도와줄게요.